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배수 의원입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8일 날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셨고 이제 선고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탄핵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젊은 세대들, 대학생들이 탄핵 반대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자유대학 제2차 기자회견입니다. 이제 오늘 같이 참여한 우리 학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의 박소연 인사하시죠. 한명대는 인사해주세요. 그다음에 경희대의 조수연. 그다음에 서강대의 김영건 학생. 그리고 중앙대의 이승재. 한국외대의 하태원. 서울신학대의 최준석. 네, 그리고 성신여대 강소연. 그리고 또 전북대 이사야. 그리고 한양대 김준희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서강대학교의 그 김영건 학생부터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학 서강대 대표 김영건입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며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물려주고 싶은지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탄핵 정국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야당의 여러 불법적인 요소나 상식적이지 못한 행태들을 접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은 29번의 탄핵과 일방적인 예산 삭감, 입법 독주 등 국민을 위해야 한다는 정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단지 당의 이익만을 위한 행태들을 일삼았습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을 포함하여 29번의 줄탄핵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 헌법 수호를 위한 탄핵이라기보다 정권의 찬탈을 위해 벌인 공작임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입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가히 혼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할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협박은 단순한 정치 공작을 넘어 대한민국이 만국의 길에 빠지게 하는 것임을 우리 청년들이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의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외교나 안보의 필수적인 자원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대왕거래 프로젝트나 원전 생태계 조성 예산 삭감은 국가 발전의 동력마저 끊어놓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통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부채 폭탄을 떠안는 것과 같아 우리 청년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의 독자적 정책과 입법 폭주는 정녕 나라의 발전이 아닌 표를 얻기 위한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 실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점점 옥매는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심판이 민주당의 공작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프레임 씌우기를 주도했던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 달라지고 특히 얼마 전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12월 첫 폭로를 하기 전에 양심선언하라, 내란죄로 엮겠다 등 위증교사가 우려되는 대목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판결문에서는 단순한 날짜 계산의 실수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다수 지적되었는데 이렇게 하자마는 수사가 무리하게 강행된 것에 대해서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진정한 내란 세력이 누구인지 계속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부디 야당은, 특히 민주당은 민주적이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외대 하태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주최자 하태원입니다. 오늘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패와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보안이 철저해야 할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31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가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었고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여부 조작 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선거 과정에서 원상 복구 기능이 있다고 터무니없는 해명을 했던 접힌 자국이 없는 신권 다발 투표지,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투표지, 관리관 날인이 뭉개진 투표지,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들이 대량 발견되었지만 법관들은 일부 무효 처리를 했을 뿐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등 상식 밖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은 선거법에 명시된 법정 기한인 180일이 다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서버 감정, 비례 투표지와의 대조, 실제 투표 여부에 대한 표본 조사는 모두 거부당했으며 부정선거의 입증 책임을 선거자료 접근권이 없는 원고와 변호인단에게 온전히 떠넘기고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인 재경포 개표 결과를 단순한 선거관리의 실수로 치부하며 묵살했습니다. 선관위 출신 헌법재판관 6명은 탄핵심판 과정 중 투표사수 검증 등 대통령 측의 요청을 연이어 기각하고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위헌 판결하는 등 선관위의 편을 들며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은폐한 자가 가장 의심스러운 자 아닙니까? 부정선거의 논란이 이렇게 만연한 중에 민주당은 오늘 재외국민 전자투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서버의 취약점이 이렇게 드러난 마당에 전자투표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또한 선관위를 방탄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분명한 커넥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왔으며 계속되는 검증 필요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위직 자녀 및 사위에게 채용 특혜를 주는 등 부정채용이 1200건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세자마마라고 불리우던 사무총장의 아들은 8급으로 특별 채용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13개월간 부당하게 월세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직원이 365일 중 100일을 무단 결근, 81일을 허위 병가 처리 후 해외여행에 다녀온 것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펙 한 줄 쌓자고 밤낮 없이 뛰는 청년들의 노력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며칠 전 감사원의 발표로 인해 비판이 쏟아지자 선관위는 사과 몇 마디로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그런 방식이 아닌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부정선거를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사과하십시오. 국민의 개혁안을 받들어 사전선거 폐지, 전부수 개표 등 완전 무결한 선거 방식을 채택하십시오. 저희 대학생들은, 나라의 미래인 우리 청년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며 우리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기 원할 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이승자 학우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승재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앙대학교 학우 및 동문 343명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2030 청년은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건을 단순히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이성적으로 해당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위법의 위법, 무법의 상황을 저희 목도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우리 법 연구회가 한가득인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두고 사법부가 인정한 영장이라며 자부했고 법치주의 국가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법부는 국회와 결탁하여 중립성을 저버렸으며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라 불리우는 헌법재판소도 똑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는 민주당의 힌트와 내란을 철회하라는 말까지 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빠른 시간 내에 졸속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내란죄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는데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TF의 대본을 읽으며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문영배이며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이들은 이틀만 일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인용 4표를 던졌습니다. 퍽이나 공정하다고 보겠습니다. 11차 변론 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발언권을 차단시키고 카더라식의 도끼, 케이블 타이가 포함된 짜깁기된 검찰 조서를 피고인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준용이라는 헌재법 제40조의 원칙과 취지를 철저히 위배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는 17차까지 진행한 변론을 이들은 8차까지만 진행하려고 했으며 졸속으로 답을 정해놓고 3월 초에 선고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흔역 임명이 제대로 안되고 탄핵 협박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여론도 안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기니 이제는 뭐합니까? 헌법 제112조 1항에 반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국회는 발의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의 중요 쟁점인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으며 동시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 요구할 수 없는 헌재법 제32조를 어기고 수사 기록을 송부받고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그 증거로 헌재 심판 규칙을 이야기하는데 법률 위에 규칙이 있습니까? 단심제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서 상식에 반하는 이들의 모습과 법률을 마음대로 위반하며 결과를 상정하는 이걸 보고 국민들이 헌재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3월 7일 법원에서는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을 인정했고 수사처와 검찰청은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한 것을 꼬집으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의문을 토했습니다. 저희 2030 대학생이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실질적인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막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집단 공수처는 당장 해체하시기 바라며 헌재는 TF의 실체화 대본을 까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조세현 하부의 연설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준희입니다. 방금 전에 건국대학교 박소연 학우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나가게 되셔서 제가 대신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법 탄핵과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러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재편하려는 모든 신호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며 이번 탄핵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번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탄핵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었으며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선동하던 야당이 정작 탄핵 소추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그들의 탄핵 주장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대통령의 방어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구속이 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했고 변론권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리하게 일정을 조정하며 심판을 강행한 점 또한 정치적 개입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입하여 대통령을 구속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입하여 대통령을 구속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고 또한 법원이 합법적으로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총장 탄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인신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선례를 무시하는 것이며 명백한 정치적 압박입니다. 더 나아가 탄핵과 함께 논의되는 조기 대선과 의원 내각제 개헌 시도는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권력 장악 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하고 다시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대 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 개헌 시도는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권을 제한하고 일부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고 탄핵을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진짜 내란이자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현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청년들로서 이러한 불법 탄핵을 저지하고 조기 대선과 의원 내각제 개헌 시도를 막아내며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경희대 조수연 학우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이끌었던 조수연입니다. 저는 비상계엄 전 저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계엄은 그런 저에게도 충격적이었고 이후에 알게 된 나라의 실체는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청렴할 줄로만 알았던 선관위가 비리 집단, 국민 기만 집단이었던 것. 두 번째, 국가 국방비밀, 기업 핵심 기술을 털어가고 있는 중국 감청들을 제대로 된 법이 없어 처벌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 세 번째, 당연히 나라를 위해야 할 야당이 국방 예산, 청년 지원 예산, 마약 수사 예산, 삭감, 셀프 방탄 줄탄핵 29회 등 나라를 위하기보다 당인만을 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네 번째, 부정선거에 대해 명확히 밝혀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선관위와 한통속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 다섯 번째, 수사권도 공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까지 쇼핑하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기소했던 것. 끝도 없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어졌고 가장 신중히 이루어졌어야 할 탄핵 심판 또한 졸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껏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뢰했던 국가기관들이 공정과 상식이 없이 굴러가는 것을 저와 제 주위의 많은 청년들이 알게 되었고 분노했으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지 한남동과 여의도, 광화문 앞으로 나가 아스팔트 위에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고 2월부터 대학가에서도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 40개 이상의 대학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최근 많은 외국 청년들과 만나게 되며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움직임이 단순히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에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학교 시국선언 이후 캠퍼스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애국 대학생들의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점점 이 네트워킹은 다양한 형태와 영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3.1절 저는 106년 전 그날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청년들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우리는 전공과 학교, 종교와 성별을 넘어서 나라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나라를 위해 목소리 낼 것이며 행동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청년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도 무관심했고 행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듯이 이 나라의 주인은 의회도 대통령도 아닌 저희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에 빼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에 관심을 갖고 행동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길이길이 기억될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청년분들 우리 함께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길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강원대 대표 박성준, 건국대 대표 박소연, 경북대 대표 배현우, 경대 대표 조수연, 이상으로 지금 시간상의 문제로 명단을 기자분들께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